자, 회의 시작 전에 먼저 기념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손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한번 잡으시죠. 그러면 좀 더 밀착돼서 나옵니다, 화면이. 예, 예. 네. 다 찍으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화이팅도 있었는데 화이팅은 끝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당 수석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지금부터 2020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당대표님이십니다. 굉장히 소개해드릴 분이 많아서요. 박수는 마지막에 일괄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이십니다. 박강원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이십니다. 조종식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윤우덕 기획재정위원장님이십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이어서 시도당 관련 관계자들입니다.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이상원 위원장님이 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들도 참석하셨는데요. 정경원 부산시당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 현동승 울산시당 사무처장 참석하셨습니다. 오병현 경남도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도지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송철호 울산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저희 부울경 시도지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지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정말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거의 쉬지 않고 이 지방정부를 참여시켜서 중대본 회의를 끊임없이 개최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 세계적인 명성을 지금 얻고 있는 K 방역의 하나의 큰 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들 또 정책들을 중앙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요즘 한국판 뉴딜
판을 짜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것을 잘 주선하셔서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소중한 이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남권 부울경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당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현안은 이따 본회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균형발전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2단계 사업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를 시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돈과 사람을 어떻게 각 지역으로 다시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는 세 가지가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공간을 혁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생활권으로 묶어줄 수 있는 최소한 권역별의 광역 기본 철도망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각 지역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많이 이전되긴 했지만 앞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을 위한 좀 국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동은 줄지만 물자의 이동은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남권은 제조업이 강한데요. 그 제조업을 스마트화 혁신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동남권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의 거점이자 동북아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항만은 부산항 제2신항 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항만과 연계된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그런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지역 차원에서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환입니다. 먼저 저희들 시의 시장님의 전임 시장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제가 권한대행 맡은 지가 한 80일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정은 흔들림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는 부산은 오늘 날짜로 153명입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저번에 러시아 선박과 관련되는 좀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에 관련되는 관리라든지 관광객과 관련되는 이런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균형 발전이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항 문제하고 2030 등록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 문제는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검증위에서 차질의 검증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증이
객관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입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가덕 신공항 문제와 관련돼서 검증돼 있고 조사된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질 없이 패스트트랙을 밟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 등록 엑스포는 2022년 3월까지 저희들이 유치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주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빨리 신속하게 공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항과 2030 등록 엑스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습니다만은 부산 경제가 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정부 3차 추경에 맞춰서 한 6,500억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이미 마련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당 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민주당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첫 순서로 부산, 울산, 경남 협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산 그리고 울산, 경남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깊이 공감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건의가 될 부산 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부산형 뉴딜 사업, 부선 마산 복선 전철, 리쇼어링 기업 유치 지원, 미55 보급창 등 군사시설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부산의 현안 사업과 국비 사업에 이 자리에 계신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최대한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은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안전, 환경, 소음,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볼 때도 그렇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검증 결과는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신속하게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진 가덕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검증 이후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채 2년도 안 돼서 동남권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영남의 작은 교두보 하나만이라도 놓고자 할 때부터 숱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불경의 요구에 응답하고 불경이 선택한 결과를 증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저부터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은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경남도당 위원장 민홍철입니다. 먼저 당과 권역별 그 예산정책협의회의 가장 첫 순서로 불경을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정책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거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불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남권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그에 더해서 동남권에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로스쿨도 경남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과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당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동남권 지원에 대한 하나의 그 대책이 나오는 그런 의미 있는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전재수, 이상원, 민홍철 세 분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님, 여러분께서 각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전반적인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 말씀에 앞서서 코로나 확진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일선에 계신 단체장들께서 더욱 비상하게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아마 동남권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아주 각별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협의를 3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예산 편성 전에 먼저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총선 끝난 이제 현재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 중에 있어서 오늘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균형발전 수건사업 프로젝트로 3번에 걸친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도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고 경남도는 그 수건 사업이었던 경남 내륙 고속철도가 예타 면제를 받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시도청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우리나라 산업의 엔진과도 같은 핵심 공업지역인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거대한 경제권입니다. 부울경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구상이 바로 메가시티 공약인데 민주당은 이 공약을 차근차근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공약은 부울경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핵심 공업지역인 부울경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당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제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형 누리들의 일선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 일괄 이양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균형 발전의 초석은 닦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서 2011년을 지방분권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권역의 여러분께서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도 부울경을 적극 지원해서 시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송철호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 변성환 우리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먼 길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크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정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정부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봉장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 이후에 아까 우리 김경수 지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는 국가 발전 전략이고 국가균형 발전이 우리 국가 발전의 전략이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울경이 수도권 못지않은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도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울경이 서로 필요한 건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함께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면 어떤 새로운 도약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 교통망 등 각종 협력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자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당은 부울경의 현황과 국비 지원 요청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송철호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 변성환 권한대행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재수 위원장님, 또 민홍철 위원장님, 김정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9월과 10월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때 뵙고 또 9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가장 먼저 부산, 울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가 시작된 건 매우 뜻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뒤에 이해찬 대표님의 제안과 주도로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 43차례더라고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 상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소통해 왔습니다. 당과 지방정부의 이 긴밀한 소통이 균형 발전과 또 우리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배해가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화의 틀로 자리를 잡아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 하는 그런 믿음을 신뢰를 저는 지방의 많은 국민들께 주는데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의 스마트화,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우리 김경수 지사님과 민홍철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오늘 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발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입니다.
먼저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시도정을 하고 계신 우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변성환 부산시장 직무대행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재수 시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님, 김정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지역이자 경제권역인 부울경의 시도지사님들을 모시고 현안을 듣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비롯해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국립개념기술원 건립, 그리고 경남의 부전 마산 전동열차 도입과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과 관련해서 특히 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이 수도권에 무려 95%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에 대한 정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색이 강한 부울경 지역에서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지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지난 몇 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지역 경제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는 차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 차원에서 동남권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과 경제를 보아도 인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부울경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고민을 한 발 진척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입니다. 네, 먼저 2020년 부산, 울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부울경의 시장 도지사님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총선과 21대 원구성 등등의 일정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편성 단계에서 당과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중점 사업과 예산을 오늘 논의해서 앞으로 반영을 이제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의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올해 20년 본 예산에 부산과 울산, 경남의 국비를 그래도 꽤 성과적으로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경우는 2020년 국비 7조 원 확보하는 시대를 여는 성과가 있었고 또 울산시도 3조 원의 국비 확보를 했고 지난 2019년에 비하면 31%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경남도의 경우도 매년 국비가 증가해서 2020년도는 경남도에 10조 원 예산 시대가 시작됐고 또 국비도 6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부울경 주요 사업과 또 예산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뉴딜 관련된 사업과 국비 확보를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조만간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종합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오늘 지방정부의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서 또 당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 편성, 예산 반영에 당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3차 추경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달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현장 집행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번 추경안 예산의 75%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이번 3차 추경 예산이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불경 현장에서도 또 잘 챙겨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윤우덕 기획재정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서 험지이시죠. 근데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점 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한 지방재정 확충 또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대한 약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어렵죠. 지방재정 어렵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도 교부금이 2조 원이 삭감이 됐고 또 교부세는 2.1조 원이 삭감됐습니다. 중앙정부가 대책 세워준 게 꼴랑 1.4조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밖에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현재의 위기는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또 고용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적 어려움과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SOC 사업이나 뉴딜 사업들은 큰 틀에서 돌봐지고 있지요. 근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중앙정부 부담을 늘려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국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90대 10으로 지방정부목이 10%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헤아리셔서 보조금 사업의 중앙정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건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기재부에서 기재위원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금년에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전 세계가 그렇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방어해서 혹 부울경에서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플러스 성장이 된다면 이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 경제 성장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기원드리면서 지방정부의 헌신적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성호 예결위원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당이고 책임여당입니다. 집권당이 지방정부의 예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또 우리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예산정책협의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출발이 부울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예산 편성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9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해갖고 각 중앙행정기관과 예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 정도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사업들을 발굴해갖고 우리 당과 특히 당 정책위 그다음에 기재위 또 예결위와 협의를 해갖고 중앙정부 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국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언론이 어떤 평가를 내는지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지방 의원들의 소재를 둔 의원들의 증액 의견조차도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넣었다, 부당하게 증액 예산을 넣었다, 의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심지어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는 그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증액보다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권당은 지방의 수요를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면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쪽지 예산들이 사라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우리 당 정책위나 옆에 계신 우리 기재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예결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해갖고 여러분들의 수요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업체가 많은 부산, 울산, 경남이 체감하는 충격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 협의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차 추경까지 마친 정부와 여당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전례 없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기조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부처가 제출한 2021년 예산 요구액이 542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 증액된 것인데, 이는 1, 2, 3차 추경을 포함한 2020년 총 지출 규모 546조 9천억 원에는 못 미치는 재정 규모입니다. 유급한 경제 비상 시국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국제 경제기구들의 공고대로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실현되도록 정부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을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적 재정의 역할과 정책이 부산, 울산, 경남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포스트 코로나 준비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예결위 간사로서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요. 우리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님 소개도 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입니다. 저는 문체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관계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만은 울산에서 제출한 회의 자료를 보시고요. 울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울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